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구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의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떤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인구에 대한 통계는 국세조사 이후의 인구 통계와 그 이전의 인구 통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시기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는 3년에 한 번씩 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조선 전체에 살았던 인구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의 인구 파악력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1906년에는 경찰 조직을 활용하여 인구를 새롭게 조사하였는데 이렇게 파악한 인구는 1904년 조선왕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사했던 호구조사 인구에 비해 60%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의 호구조사의 누락률을 추정하고 이 누락률을 이용하여 조선왕조 호구조사의 인구수를 보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왕조 호구조사의 인구수를 보정한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태환, 신용화 두 분의 공동 연구와 토니 미첼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권태환, 신용화 두 분은 1977년에 동아문화의 조선왕조 시대 인구 추정에 관한 일시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 집계 인구수에 2.5 전후의 숫자를 곱해 총 인구를 도출했습니다. 토니 미첼은 1979년과 1980년 복간본에 인 코리아 스터디스 포럼에 게재한 Fact and Hypothesis in 이 다이너스티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조선왕조 집계 호구수에 7.95를 곱해 총 인구를 계산했습니다. 이들 축에는 18세기에는 인구가 증가했지만 19세기에는 인구가 정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호구 총수는 조세 징수를 위해 집계된 것으로 왕권의 강도나 정책에 따라 조사의 완전성이 달랐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가 파악한 호구 총수에 고정된 혹은 사실상 고정된 승수를 적용해 도출한 인구 축에는 실제의 인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맥 에브디와 존스는 1978년 발간한 Atlas of World Population History라는 저서에서 18세기의 공식 통계는 그런대로 쓸만하지만 19세기에 정치하는 공식 인구 집계는 인구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파악한 인구 통계는 아니지만 인구 변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인구학자 루이 앙리는 교구에 등록된 출생, 결혼, 사망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출생, 결혼, 사망에 관한 비율 등을 추계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가족 재구성법에 기반한 역사 인구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유럽의 교구에 등록된 기록들은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매우 신뢰할 만한 인구학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배계층들은 정근대 시대에 자신들 가문의 족보를 작성하였는데 이 속에는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 속의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기록은 유럽의 교구 기록과는 달리 가문의 위세나 개인의 지위를 돋보이도록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교구에 등록된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족보에도 생물 연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출생과 사망에 관한 비율 등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차명수 교수는 2009년에 한국인구학의 조선 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 증가, 내 족보에 나타난 1700년에서 1899년간 생물 기록을 이용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족보에 수록된 생물 기록을 근거로 출산력과 사망력 지표를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줄곧 인구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과 토지가 주요 생산 요소인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면 임금 증가율은 늦어지고 지대 증가율은 빨라질 것이므로 생산 요소 가격을 이용하여 인구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차명수 교수는 2014년에 발간한 기하와 기적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생산 요소 가격을 이용해서 18, 19세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임을 보였습니다. 19세기에는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1인당 경작지 면적이 감소했는데, 이 역시 19세기가 인구 정체가 아니라 증가의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06년 경찰이 한 호구조사는 조선 왕조의 호구조사보다 인구 박력이 높았습니다. 경찰에 의한 호구조사는 현주인구조사 또는 상주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행정통계의 정확도는 매우 높아져서 그 이전 가장 정확한 인구통계로 알려진 센서스보다 더 정확한 인구통계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행정통계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던 현주인구조사 또는 상주인구조사는 인구 총수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평가되는 인구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국세조사를 계기로 해서입니다. 이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에 국세조사가 거의 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조선국세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는 1949년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뒤 1955년부터 다시 5년 간격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통계청은 그 결과를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1965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센서스는 다음 해로 연기되어 1966년도에 조사되었습니다. 권태환 교수는 1977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에서 식민지기와 1949년에서 1966년간의 센서스 결과를 근거로 추계한 인구학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두섭과 김정석 두 분은 2004년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The Population of Korea라는 저서에서 최근까지의 센서스 결과 및 기타 인구 통계를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태환, 김두섭 두 분이 2002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인구 이해라는 저서는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장기 추세를 알 수 있는 수치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2001년 통계청은 1925년 이후 센서스 결과를 종합해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탈도 인구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와 식민지기 이후로 나누어 인구 통계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5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